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각사각하는 이 작은 마찰음이 여러분의 멈춰가는 뇌 혈류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소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 특히 뇌 속의 혈관은 서서히 말라붙은 시냇물처럼 변해갑니다.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털어 넣어도 그 영양분을 뇌까지 배달해 줄 길이 막혀 있다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기억력은 깜빡거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불청객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동작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잠자던 모세혈관이 번쩍 깨어나고 두피와 뇌로 가는 혈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비비기라고 하면 그저 심심풀이 지압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갱년기를 지나 노년으로 접어든 분들에게 이 동작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과 수지침 요법에서는 손끝을 자극하는 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공짜 치료법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병원에 오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보다는 처방전을 써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운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기적의 손톱 비비기 요법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는 회춘 효과는 물론이고 뇌 혈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침침했던 눈이 번쩍 뜨이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비결 약 먹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자연 치유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딱 한 가지 약속합시다. 나는 내 건강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펄펄 날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의지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숫자 1을 적어서 저에게 여러분의 각오를 보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럼 막힌 뇌 혈관을 뚫어버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우리 몸에는 발바닥도 있고 귀도 있고 등도 있는데 왜 굳이 손톱을 비벼야 뇌가 살아나고 머리카락이 검게 변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의 신비로운 설계도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 펜필드 박사가 그려낸 뇌 지도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신체의 각 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호문쿨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입술과 혀, 그리고 손이 기형적으로 아주 거대한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손이 뇌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몸통이나 다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전체 대뇌피질의 운동 및 감각 영역 중 무려 30% 이상이 오직 손을 위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은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제2의 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을 움직이고 자극할 때마다 뇌세포는 마치 불꽃놀이가 터지듯 강력하게 깨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뇌도 함께 쪼그라들고 퇴화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발견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의학의 원리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가락 끝을 정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물정제피혈자를 써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12개 경락 중에서 6개의 중요한 경락이 바로 이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특히 손톱 밑부분은 말초신경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 순식간에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구가 환하게 밝혀지듯이 손톱을 비비는 행위는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심장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장은 피를 뿜어내는 펌프일 뿐 그 피를 온몸 구석구석 특히 중력의 반대 방향인 머리끝까지 올려보내는 힘은 바로 모세혈관의 탄력에서 나옵니다.
손끝을 자극하여 말초 신경을 흔들어 깨우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지하고 본능적으로 혈류량을 늘려 뇌와 두피로 막대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급되는 영양분이 바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어 흰머리를 검게 되돌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뇌를 직접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 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손이 제2의 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2의 뇌를 방치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뻗어 있습니다. 그중 99%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이 모세혈관이 유령처럼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고스트 혈관, 즉 유령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물길이 닿지 않는 끝부분부터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손끝과 머리끝까지 힘있게 도달하지 못하면 두피에 있는 모낭세포는 굶어 죽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들 재료가 배달되지 않으니 검은 머리가 나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에 말초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이자 영양실조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색깔보다 더 무서운 진짜 공포는 뇌 속에서 벌어집니다. 뇌세포 역시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혈관이 유령처럼 사라지면 뇌세포는 서서히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이나 치매, 그리고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날벼락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뇌가 숨을 못 쉬겠다고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뇌세포에는 통각신경이 없어서 뇌가 죽어가도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몸은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밖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수족 냉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시려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손발이 자주 저리고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딘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저요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저요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특히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차다는 것은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다는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혀가는 혈관을 뚫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스위치를 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이 동작은 서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펴서 기혈이 머리까지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보십시오. 이때 손의 위치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손끝의 자극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손의 네 손가락을 가볍게 쥐듯이 구부려 주십시오. 이때 엄지손가락은 검지 위에 살포시 얹거나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위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의 손톱입니다. 왜 엄지를 제외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의학적으로 엄지는 머리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턱수염이 나는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설이 있어 여성분들의 경우 미용상 엄지는 제외하고 네 손가락만 비비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양손에 구부러진 네 손가락 손톱면을 서로 마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쓱싹 쓱싹 소리가 날 정도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피부를 비비는 것이 아닙니다.
손톱과 손톱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 손톱 아래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십시오. 1초에 두세 번 정도 왕복한다는 느낌으로 리듬감 있게 비벼주십시오. 하나둘 하나둘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치며 비비다 보면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손목을 타고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후끈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찰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던 신경망이 전기가 통하듯 연결되면서 생기는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동작을 30초 정도 따라 하신 분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손끝이 징하고 울리는 느낌 혹은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아직 살아있고 뇌가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을 느끼신 분들은 바로 댓글창에 찌릿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은 못 느끼는 이 감각을 나만 느꼈다는 것은 내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찌릿이라고 적어서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가 굳어 있으면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다가 목에서 막혀버립니다. 어깨에 힘을 툭 빼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루에 딱 5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멍한 머리를 깨울 때 5분,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5분만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팔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팔 근육과 신경을 쓰지 않아 굳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팔의 통증은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상쾌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단순한 동작이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고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느끼신 손끝의 찌릿함이 도대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 손톱 비비기를 하루라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되실 겁니다. 먼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톱을 빠르게 비벼서 마찰을 일으키면 그 진동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일산화질소라는 아주 특별한 기체가 생성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일산화질소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기적의 물질로 불립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데 일산화질소가 분비되는 순간 혈관 벽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좁아졌던 혈관이 즉시 확장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좁은 2차선 도로가 갑자기 8차선 도로로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니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동안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굶주려 있던 뇌세포와 두피의 모낭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손톱을 비빌 때 머리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의학의 핵심 이론인 수승화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승화강이란 차가운 물의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불의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뇌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뜨거운 화기가 머리 끝으로 몰려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두피가 사막화되어 모근이 타버리고 결국 탈모와 흰머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차가워져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시리게 됩니다. 이때 손톱 비비기를 하면 손끝의 정혈이 자극되면서 심장의 뜨거운 화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신장의 차가운 수기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두피의 열은 식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니 죽어가던 모근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여라고 부릅니다. 즉 피의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피가 충분하고 깨끗하면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나지만 피가 부족하고 탁하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립니다. 결국 흰머리를 검게 만드는 것은 염색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맑고 힘찬 혈액입니다. 단순히 손을 비비는 행위 하나가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고 무너진 신체의 균형인 수승화강을 바로잡는 최고의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지 않고도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혈관 확장제를 공짜로 얻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손톱 비비기 역시 무턱대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효과를 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손톱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보약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이 손톱 비비기 요법 역시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살을 비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손가락을 문지르시는데 손가락의 살 부분만 비비면 단순히 피부 마찰열만 생길 뿐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톱 밑에 숨어있는 신경 말단을 깨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가락을 D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단단한 손톱끼리 부딪히도록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살이 아니라 뼈와 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손톱면을 마찰시켜야 비로소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힘 조절입니다. 욕심이 앞서서 너무 세게 꾹꾹 눌러서 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손톱 뿌리에 있는 조모라는 조직이 손상되어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거나 심하면 손톱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속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가볍게 스치듯이 비비도에 속도를 빠르게 하여 진동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평소 혈압이 160 이상으로 아주 높거나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이 동작을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혈류량이 늘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비비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조금이라도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이 몸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모근이 살아나고 색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하겠다고 저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은 꾸준함이 만드는 보상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아껴가며 매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았으니 이 효과를 2배, 3배로 폭발시켜줄 최고의 파트너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톱 비비기로 꽉 막힌 혈관의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면 이제 그 도로 위로 무엇을 보낼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어졌어도 그 길을 달리는 트럭에 싣고 갈 물건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텅 빈 혈액만 보내서는 죽어가는 모근과 뇌세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액을 짓고 영양가 넘치는 최상급 보약으로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싼 녹용이나 홍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보석 블랙푸드입니다. 한의학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검은색은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보관하는 배터리이자 뼈와 골수, 그리고 머리카락을 관장하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의 기운이 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립니다. 이때 검은색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의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면서 뇌와 두피로 가는 혈액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2가지는 바로 서리태라고 불리는 검은 콩과 흑임자, 즉 검은게입니다. 서리태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손톱 비비기로 혈관을 열어주고 서리태로 영양을 채워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입니다. 검은가에 역시 동의보감에서 오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돕고 늙지 않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회춘의 묘약입니다. 특히 검은게에는 케라틴 함량이 높아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주는 데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밥에 검은 콩을 넣어 드셔도 좋고 아침마다 검은 가에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는 습관입니다. 자, 지금 바로 결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내일 당장 시장에 가서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씹는 맛이 일품인 고소한 검은 콩입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검은 게입니까?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이 선택한 음식을 적어주십시오. 검은 콩이라고 적으셔도 좋고 검은 게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미 드시고 계신 다른 블랙푸드가 있다면 그것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적는 그 순간 뇌는 이미 건강해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5분 기적의 루틴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인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복잡한 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3단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지가 있다면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기상 직후 5분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손톱 비비기를 실시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깨우고 굳어있던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준비 운동입니다. 이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아침의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고 뇌의 활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탁 위의 작은 변화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우리가 약속했던 블랙푸드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서리태를 한 줌 넣으셔도 좋고 나물을 무칠 때 검은 게를 듬뿍 뿌리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요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식단에 뇌를 위한 연료를 조금만 더해주라는 뜻입니다. 손톱 비비기로 혈관기를 열어주고 블랙푸드로 영양을 채워주는 이 환상의 짝꿍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고 기억력을 되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2분의 힐링입니다. 밤에는 아침처럼 빠르고 강하게 비비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을 위로하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2분 정도만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손끝의 감각보다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비비다 보면 머리로 쏠려 있던 열기가 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고 불면증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활기차게 5분 식사 때는 블랙푸드 챙기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편안하게 2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건강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딱 20일이면 충분합니다. 20일만 버티면 우리 뇌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억하고 평생의 건강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톱을 비비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치유의 힘을 깨우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어감의 전제 조건은 바로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년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존엄한 노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10손가락 끝에는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이 멀다고 의사가 불친절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의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두 손입니다.
매일 아침 5분, 그리고 잠들기 전 2분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피워냅니다. 막혀있던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폭포수처럼 힘차게 흐르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나처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고 흰머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자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 건강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의 다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제 가슴에 새기고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진실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강물처럼 흐르고 두뇌가 별처럼 빛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십시오. 감사합니다.